안녕하세요. 칼국수에 미친 남자 칼미남입니다. 오늘은 외식업 창업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만든 원칙입니다. 그동안 외식업을 제가 보니까 한 15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칼국수를 시작한 지는 한 7년, 이제 8년째 접어들지만, 어, 이제 그렇게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과 노하우를 좀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제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Small is Beautiful. 스몰 이즈 뷰티풀, 소규모 창업 내지는 운영하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으로 승부하라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수익 중심의 경영을 하셔라. 그 반대는 매출 중심이죠. 그 수익 중심의 경영을 하시라라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고객이 찾아오는 것만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자영업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지를 모르겠지만 이건 핑계라고 생각해요. 언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나왔던 얘기고요. 그 경제 환경에 맞는 그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창업 운영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all is beautiful입니다. 대마 필사입니다. 크게 하면은 거의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맨 처음 창업할 때 들어가는 그 창업 비용이 있죠. 그 가게를 얻는 데 들어가는 보증금이 있을 테고요. 물론 이제 권리금이 있겠지만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권리금 주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정도의 약간의 시설비로 몇백만 원 정도는 괜찮지만, 권리금을 과도하게 주던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목에 대한 거겠죠. 목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전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비가 있어요. 익스테리어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는데, 익스테리어 부분 빼고 이제 인테리어, 가게를 꾸미는 이제 그 인테리어비에 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테리어가 참 중요한 그런 업태가 있어요. 업태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카페랄지 아니면 최고급 레스토랑이랄지 그런 데는 인테리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요식업의 경우에는 참 깔끔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그런 분위기만 연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인테리어가 아니고요. 음식업에 있어서는 맛입니다. 맛. 어차피 저희는 항상 10년 이상을 생각하고 하시라 하지만 그 경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두셔야 되는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는 최소화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창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최소화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제 홀과 주방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는 이제 키오스크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이제 되게 이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꺼려하지, 노 땡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잘합니다. 키오스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 맥도날드 가서 못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막 힘들더라고요. 단순화시켜서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게 큰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방 쪽 인력을 최소화하셔라. 근데 뭐 그걸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이 주방 인력 최소화하는 데는 메뉴를 선정을 메뉴 선정이랄지 어떤 일하는 그 주방 프로세스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체계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사장님의 몫이고요. 사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사장님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이게 가능한 거고 혹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인력, 홀이랄지 주방이랄지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프랜차이즈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으로 승부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요식업을 크게 밥집과 맛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밥집은 이제 한 끼, 사람들은 항상 이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먹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한 끼를 때운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 김밥 땡땡이라는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 물론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없어졌어요. 옛날에 김밥 땡땡들 진짜 세상이었는데, 왜 없어진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나중에 저도 한번 다 올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한 끼 때우는 쪽에서 벗어나서 좀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한 끼를 먹더라도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집에 가장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간편식이에요. 한 끼를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서 보면은 뭐 엄청난 가정간편식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간단히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밥집이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맛집으로 가야 돼요. 맛집의 특징이 뭡니까? 맛있고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마치 그 아이템 자체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은 데는 그건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맛있는 걸 하는데 이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따라서 합니다. 그거로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같은 칼국수라 하더라도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거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익 중심의 경영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대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 중심의 경영의 반대말은 매출 중심의 경영이에요. 매출 올리기 아주 쉽습니다. 저가로 때리세요. 저가. 지금 있는 가격 팍 내리시고 저가 때리시고 또 목 좋은 대로 고르세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뭐 저가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엄청난 힘이 듭니다. 저가로 하게 되면. 그리고 실속이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목 좋은데요? 목 좋은데 권리금 줘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임대료가 없지. 모든 걸 수익에 입각해서 어떤 메뉴 설정이랄지, 그 다음에 그 인력이랄지, 입지랄지, 또 경영 방식이랄지, 그런 것을 수익 중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오시기를 그냥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손님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포장이죠. 포장. 손님이 댁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포장. 그 다음에 배달을 해야 됩니다. 배달의 시대입니다.
배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택배입니다. 택배. 물론 이제 참 그 종목에 따라 가지고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픈 마켓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밴드랄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한 택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택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것을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포장이나 배달이나 특히 택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그 용도에 맞도록 그 메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택배 같은 경우는 하루가 걸리죠. 이런 거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외식업 창업의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리겠는데, 사장님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오늘 장사 안 되면 내일 잘 되겠지. 뭐,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잘 되겠지. 물론,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고,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더해서 사장님의 긍정적이고, 어떤 액티브한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칼국수 전문점 칼국수 한마당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직영점 5군데, 가맹점 한 3군데 정도 얼마 전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칼국수 전문점을 운영해 오면서 외식업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제 동영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로 더 크게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